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의 비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의 비인은 묘에 이릅니다. 기본적인 비인의 뜻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길 떠나는 은장도다, 이를 악무는 힘이다, 독하다, 섬세하고도 정밀한 기술이다, 꾀돌이이다, 이런 키워드들을 머릿속에 이제 암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를 악무는 힘과 독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인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양인은 큰 칼을 휘두른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를 한다면, 큰 외과적인 수술을 한다든지 한다면 이 비인은 아주 섬세한 미세한 수술을 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경이 묘의 비인이 되는데 12운성적으로 기운을 살펴본다면 태지에 해당합니다. 이제 막 절지를 지나고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아주 작은 모양으로 뱃속에 잉태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뱃속에 우리가 초음파를 많이 찍죠. 그럼 아주 작은 게 꼬물꼬물거리죠. 자, 그런 상태가 바로 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미약한 운기가, 경의 입장에서는 운기가 굉장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육진상으로는 정제의 별이 됩니다. 정제는 기본적으로 음양의 짝을 이룬 것으로서 굉장히 좋은 별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토끼 몇 자가 팔자 내에 있다면 연에 있을 수도 있고 월에 있을 수도 있고 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에 있다면 뭔가 재산에 관해서, 재물에 관해서 굉장히 풍족한 환경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월에 있다면 이 정제격으로 해서 한번 그 텍스트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쭉 읽어 보시면 됩니다. 다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써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시에 있다면 대문 밖에 이 정제를 둔 격이라, 참고로 일에 들어오면 좋지만 일에는 경이, 이 묘가 일에는 안 들어오죠. 시에 있으니 대문 밖에 아주 아리따운 모양의 나의 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늦게 결혼을 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정제가 이렇게 좋은 것인데 경술일날 태어났다 그러면 인묘가 공망에 듭니다. 따라서 이 가장 좋은 별인 묘가 공망에 들므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이 묘를, 정제를 정제대로 쓰지 못하는 아픔을 갖게 되겠죠. 또 시급히 메우는 동작이 가해짐으로 해서 계속 그것을 갈구하게 됩니다. 갈구하지만 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별이 공망의 별이 됩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이 정제성을 쫓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서 그 사람의 이 활동성을 열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토끼 몇 자가 팔자 내에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비인운을 지나고 나서 독한 놈을 한번 만나서 내가 된통 당해보니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꼼꼼 치밀 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묘에서 다른 천간의 글자들을 12운성적인 것을 알아본다면 갑은 제왕지에 듭니다. 즉 갑이 뭡니까? 편재의 별이죠. 자, 편재와 정제는 건록 제왕으로서 재물이 풍족한 환경, 그런 쪽으로 풀려질 수가 있는 확률이 높겠죠. 다음에 병은 나에게 편관의 별이 됩니다. 다음 목욕, 연살로서, 목욕지로서 운기가 굉장히 상승한 곳에 있는 것이죠. 즉 각 태어난 아이가 오물투성이에 묻어 있는 걸 씻겨내는 동작이 바로 목욕입니다. 그렇게 다 씻겨놓고 나니 그 애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귀엽고 예쁘죠. 자, 이런 식으로 시선 집중이 모아지는 이 관이 근데 해필이면 편관이 된 것입니다. 그 편관이 목욕지로서 굉장히 세력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특수기관이라든지, 그죠? 뭔가 무시무시한 힘, 호랑이,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관을 이 토끼, 경의 입장에서는 관을 이제 자기가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정은 나에게 딱 맞는 정관입니다. 정관은 병지 역마에 있어서 그 기운을 제대로 써먹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의 인성이 되는 무는 편인성이죠. 목욕 도화에 드니 이공학문이라든지 뭔가 기술이라든지 뭔가 내가 손발 꼭꼭 묶어놓고 뭔가 일을 처리해야 되니 뭔가 기발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편인의 별도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무기가 되는데 그것 또한 목욕지에 들어있어서 세력이 이제 점차 강해지고 있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는 나에게 정인의 별이죠.
그 정인의 별은 병지에 들어 굉장히 쇠약해져 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성과 평관과 그 다음에 편인의 별을 실제로는 경의 비인으로서 잘 써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겁재는 어떻게 됩니까? 절제, 그것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죠. 그 다음에 사랑, 임은 나에게 식신의 별이 되는데 식신은 사지로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와 진배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개수가 상관의 별이죠. 그 상관의 별이 장생지에 있으니 그 세력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던 천재성을 굉장히 잘 발휘할 수 있는 것 또한 이 경의 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띠로서 한번 어떤 동작이나 상황, 환경이 놓여지는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호술띠의 경우에 토끼 묘자는 연살, 도화가 됩니다. 도화살이 되니 뭔가 시선 집중이죠. 우리 목욕을 했었죠. 평관에서 시선 집중이며 소모 지출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네, 알짜배기로는 채워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기를 얻고 프로가 되는 별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호술띠에 있어서 경의 비인은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좋죠. 다음은 해묘미띠의 경우에 토끼 묘자는 제왕지에 들어갑니다. 제왕지, 즉 장성살에 해당하여 바로 중심적이고 주도적으로 내가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저 비인을 잘 써먹겠죠. 또 장군이고 핵심 멤버이면서 또한 내가 뭔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도 되는 것이 이 해묘미띠에 있어서의 경의 묘 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자진띠에서는 이 토끼 묘자가 나의 형님의 왕지죠. 가장 왕성한 상태의 기운을 만났으니 육해사를 만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저승사자를 만난 것과 같으니 동작 정지라든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 비인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자, 끝으로 사유축띠를 보겠습니다. 사유축띠는 해묘미띠와 정반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살로서 꾀돌이다, 임기응변이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답답한 상태로 이 비인을 써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의 비인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